때론 익숙한 것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이 그렇습니다. 육수와 면, 토핑의 삼박자가 만드는 황홀한 하모니, 바로 일본 라멘입니다.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사로잡은 한 그릇의 면 요리. 과연 일본 라멘 속엔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부산 최고의 번화가 서면.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식당이 있습니다. 줄을 서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가게는 거의 매일 만석입니다. 그 식당만의 특유의 그 조리법이라든가 맛이라는 풍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보이면 나도 여기 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그니처 메뉴는 마제소바. 특제 소스에 면을 비벼 먹는 일본식 비빔라멘입니다.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마제소바. 셰프에게도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중독적이고 좀 특이한 맛. 처음 먹어본 맛이었는데 먹고 집에 가니까 며칠 뒤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경식 마제소바는 일본에서도 면 볶기가 어려운 메뉴로 유명합니다. 소스에 무려 60가지가 넘는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셰프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제소바는 일본 도쿄라멘 대회에서 우승한 장인의 레시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라멘 대회 우승 메뉴는 마제소바가 아닌 다른 음식이었는데요. 바로 이에케 라멘입니다. 그 매장에서는 이에케 라멘, 돈코츠 라면이 주력 메뉴였는데 마제소바를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에케 라멘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돼지뼈 육수에 김을 올린 이에케 라멘. 맛이 묵직하고 깊은데요. 그는 레시피를 간절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분도 30년 넘게 라면을 힘들게 배웠고 이제 어쩌면 이방인한테 잘 안 알려주고 이제 오픈을 안 하려는 그런 이제 5년이 넘는 긴 설득 끝에 겨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저희가 이제 라면을 계속 열정을 보이고 일본도 찾아가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제 인간적으로 좀 가깝게 되니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모시모시. 경기 됐을까, 센세이? 하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확실한 일본 요리 업계에서 음식에 대한 진심이 통한 것 같네요. 하다소바노今有名になって番組出てくてキムチですね。はい。 그렇다면 일본에서 라멘은 어떤 음식일까요? 만주사변 당시 일본 군인이 중국 국수 라미엔을 가져온 것이 유래인데요. 간단한 한 끼인 라멘은 일본의 포장마차 문화와 함께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후 지역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죠. 平成の時代になって徐々にスープのバリエーションも増えたし、チャーシューのバリエーションも増えたし、本当に100年かかっていろんなバリエーションが増えてきたと思います。 오늘날 일본엔 약 3만 개의 라멘 식당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라멘 천국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삿포로 라멘쇼. 무려 13만 명이 라면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일본 라멘은 육수 재료와 토핑에 따라 종류가 무한대인데요. 메뉴가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일본인의 뜨거운 라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軽食とかではなく、もう本当にメインとして一食として食べられているものだと思います。もうお昼のランチタイムに食べたり、デートで食べたりとか、本当に食事として一食の食事として召し上がられている食べ物ですね。 라멘은 100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일본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일본 라멘을 맛보게 된 걸까요? 198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쉬워지고 국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외국으로 여행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필요가 올린다. 안정환 헤딩! 특히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가 서로 한일 교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라멘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정대성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생애 첫 해외 유학을 갔던 시절, 광고를 공부하기 위해 찾은 일본에서 라멘을 처음 맛본 순간입니다. 처음에 일본을 가기 전부터 라면이라는 음식은 알고 있었어요. 만화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처음 갔을 때 처음 먹은 음식이 일본 음식이 라면이었거든요. 맛을 보니까 더 놀랬죠.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 전혀 달랐거든요. 풍미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게 인스턴트 라면이랑 사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걸 좀 한국에 많이 좀 퍼뜨려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에 돌아와 지난 2006년 식당을 엽니다. 많은 가게가 생겼다 사라지는 요식 업계에서 그는 무려 15년이 넘게 라멘을 만들고 있죠. 2000년대 이후 라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에는 정대성 씨와 같은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라멘의 매력은 뭘까요?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라면의 종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새로운 음식은 언제나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0여 년 동안 라멘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유죠. 인스턴트 라면과 차원이 다른 맛. 라멘은 깊은 풍미와 감칠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라멘이 처음부터 사랑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지가 않았기에 반감이 있었죠.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수인데요. 라멘의 육수가 매우 짜고 진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95년쯤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지금의 서울의 강남에 라멘집이 생긴 거예요. 그 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진한 육수의 그 맛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았던 거죠.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라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멘을 맛보기 시작했고 거부감이 줄어들었죠. 서로 간의 음식 경험이 늘어난 겁니다. 일본과의 왕래가 빠르게 늘었던 2000년대 이후는 라멘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게 경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멘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자들이 경험을 많이 했느냐,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여행을 가더라도 라면집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라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일본 현지 느낌의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함께 문화도 들어온 거죠. 일본에 놀러와서 라면을 먹고 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스태프들이 문화를 전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라멘에 열광했습니다. 이색적인 한 끼, 그것은 한 그릇의 여행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푸짐하게 주는 게 있죠. 먹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데다가 이국적인 요소까지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좋죠. 사람들을 사로잡은 일본 라멘, 그러나 변화를 맞습니다. 2019년 노제펜이라 불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입 제한 조치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일본과 관련된 제품들이 문매를 맞았습니다. 라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감성을 그대로 가져왔던 전통 일본 라멘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조금 한국화된 라멘집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고 그들은 더 이상 시대의 안경을 쓰고 음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거의 대등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라멘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일까요? 그 렌게라 부르는 스푼으로 그 스프, 국물을 한번 떠서 먹어봅니다. 고기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와 감칠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근데 딴 데 갔는데 여기는 또 다른 맛있는 느낌인 거예요. 자타공이 나는 라멘 덕후인 성기 씨는 오사카 여행에서 라멘을 처음 맛본 후 지금까지 1000그릇이 넘는 라멘을 먹었습니다. 그 라면에 투자한 금액을 대충 산출을 해봤는데 1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1억. 아, 이거 뭐야? 무슨 면 요리가 이렇게 막 감칠맛에 무장된 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일본 곳곳에 많은 개성이 있는 식당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여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무슨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기 씨는 자신의 라멘 여행 기록을 블로그에 올리고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눕니다. 흔히 라오타라 불리는 라멘 덕후가 생긴 데는 SNS와 같은 미디어의 역할이 큽니다. 피진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리 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SNS에 올리게 되고 세계가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고 화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맛이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 라멘은 한 그릇의 미식입니다. 젊은이들의 성지, 홍대. 이곳엔 수많은 라멘 가게가 있습니다. ヨンナム洞自体がディズニーランドみたいな場所なので、サルカメもそのディズニーランドの中の一つのアトラクションだと思っています。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되니까 골목골목 라멘집 없는 데가 없죠. 사실 제가 음악을 쭉 했었거든요. 원래 합주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쪽 홍대권에서는 라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이었지만 라멘은 어느새 꿈이 되었습니다. 기준 씨는 라멘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단단히 동여맨 고기처럼 매일 자신을 다잡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요리로서 접근을 했으면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색깔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접근을 했던 거고. 그에게 라멘은 청춘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꿈이 없었던 저한테 뭔가 새로운 꿈을 줄 수 있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셰프의 모든 것이 담긴 한 그릇. 이제 일본 라멘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식이 됐습니다. 비가 그치기 무섭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인데요. 올해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라멘 가게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재료는 조개와 해산물. 식당엔 언제나 싱싱하고 감칠맛 나는 해산물 내음이 가득하죠. 라멘과 해산물의 만남이라는 독창적인 조합, 그 트렌디한 맛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방장은 혼마 히로토 씨.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요리를 배운 셰프인데요. 어떻게 조개 육수 라면을 만들게 됐을까요? 和食の世界では昔から貝の出汁を取るという文化がありますし、韓国にはカルグクス、美味しい食事があります。2つは共通点がすごく多いので、韓国の方にもすごく馴染んでいただけるもの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 원래 이곳은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던 라멘 식당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혼마 씨가 가게를 인수했고 자신만의 비법으로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꽃게튀김을 올린 라멘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의 요리는 한국인 셰프의 뒤를 잇는 또 다른 미식 한 그릇이 됐습니다. 前のこのサルカメのオーナーと出会うきっかけがあって、体調を崩されていたので、こう素敵なラーメン店がソウルから減るのはすごく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て引き継が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음식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맛이 나라를 넘나들며 새롭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고 있습니다. ラーメンを食べることがすごくファッション化し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で、いろんな服を着るようにいろんなラーメンを食べる、いろんなものを食べるっていうことがもうストリートカルチャーの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がすごく大きいと思います。人間は美味しいものに嘘をつ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낯선 맛에서 시작해 새로운 요리가 된 라멘. 일본 라멘은 이제 요리사의 철학이 담긴 미식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 그 맛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Back to college, you could study something real. So if that's how you feel, when we go down